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14년 2회 정기기출문제 제3과목 데이터베이스 1번 41번부터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VBA 코드 작성 중 작성한 모듈에서 자, txt 이게 컨트롤 이름이겠죠. 자, 컨트롤에 대해서 DBL 클릭, DBL 클릭이 뭐예요? 더블 클릭이라는 말입니다. 자, 더블 클릭인 프로시저가 실행되는 시점. 자, 뭐에 대해서? txt 날짜 컨트롤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실행을 하는 프로시저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dbl 클릭이라는 용어만 잘 기억을 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고서 머리글과 바닥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지난 1회 때 폼머리글, 폼바닥글 잠깐 설명을 드렸죠. 특히 이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 뭐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종종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보고서 머리글이든 보고서든 폼이든 하나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리를 좀 할게. 자, 여기서 보시면은 머리글이 있고, 자, 보고서 머리글이 있고 페이지 머리글이 있습니다. 보고서 머리글, 페이지 머리글. 자, 폼에도 마찬가지 폼 머리글, 페이지 머리글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폼이냐 보고서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 보고서의 경우에는 이제 그룹 머리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 머리글. 뒤에 이제 관련 문제들도 나올 텐데 그룹 머리글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머리글의 특징은 뭐였었죠? 매 페이지마다 나온다. 매 페이지마다. 보고서 머리글은 첫 페이지에만 나온다. 보고서 바닥글은 마지막 페이지에.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은 매 페이지마다 나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폼에서 잠깐 봤을 거고, 또 물론 이전 기출문제에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써졌지만 유사 관련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이런 것들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한 번만 오케이. 보고서 바닥글은 마지막 페이지에 한 번만 오케이. 그런 건 없죠. 보고서 머리글만 있습니다. 자, 보고서 바닥글도 나오네요. 보고서 바닥글. 전체 데이터에 대한 합계와 요약 같은 정보를 나타낸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번만. 첫 페이지, 보고서 첫 페이지 윗부분에 보고서 머리글이 먼저 나타나고 다음 페이지에 머리글이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이 나타난다. 자, 여기 보시면 순서가 있어요. 보고서 머리글, 페이지 머리글, 그 다음에 본문,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 이렇게 돼 있죠. 보고서 순서하고 미리 보기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봐볼까요? 자, 얘를 조금 더 확대를 한번 시켜보고서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보고서 머리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이죠. 그 다음에 본문, 페이지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 자, 똑같은데 이 부분만 현재는 보고서 디자인이고 여기는 보고서 미리 보기입니다. 자, 머리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가 머리글, 그 다음에 여기가 페이지 머리글, 그 다음에 이쪽이 본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과 페이지 바닥글의 순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디자인에서는 페이지 바닥글이 먼저 오고 보고서 바닥글이 가장 밑에 오지만 실제 미리 보기를 했을 때는 보고서 바닥글이 먼저 오고 페이지 바닥글이 가장 나중에 옵니다. 폼에서도 그랬어요. 폼에서도. 자, 그래서 이 순서가 달라진다는 거. 미리 보기 상에서는. 자, 그래서 문제는 3번에 보시면 보고서 머리글이 먼저 나타나고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자, 머리글은 보고서 머리글, 페이지 머리글. 자, 그 다음에 인쇄하거나 미리 보는 경우, 미리 보기의 경우 보고서 바닥글이 페이지 바닥글 아래, 보고서 미리 보기, 보고서 바닥글이 페이지 바닥글 아래? 아니죠. 자, 맞나요? 자, 보고서 바닥글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보고서 바닥글이 페이지 바닥글 아래. 자, 그렇다면 그 내용대로라면 보고서 바닥글이 페이지 바닥글 아래쪽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자, 미리 보기 할 때는 페이지 바닥글이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따라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4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1회 때도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자, 여기에서는 조작어에 대한 물어봤습니다. 조작어. DML이 되겠죠. DDL, DML, DCL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DDL 데이터 정의요. 테이블을 대상으로 테이블을 만드는 create, 테이블 구조를 변경하는 alter, 테이블을 제거하는 drop이 DDL입니다. DML에는 레코드를 대상으로 검색을 하는 select, 자 select from where죠. 자 다시 한번 써보면 select from where입니다. 자, from 뒤에 테이블명이 오죠. from 뒤에 테이블명이. 자, delete도 역시 select 대신에 delete from where, from 뒤에 테이블명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update set where, 얘는 갱신이죠. 그런데 얘는 업데이트는 이 테이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업데이트 바로 뒤에 테이블명이 옵니다. 자, 여기는 from들이 있죠. select라든가 delete는 from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from이 나오지 않고 set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뒤에 바로 테이블명이 옵니다. 업데이트 뒤에 바로 뒤에. 자, 그 다음에 인서트 뒤에 바로 테이블명이 옵니다. 바로 테이블명이. 자, 그리고 여기는 조금 수정을 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자, 뒤에 이런 관련 문제들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테이블이 나옵니다. 바로. 자, 그 다음에 인서트 인투 테이블.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삽입할 내용들이, 밸류 뒤에 삽입할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업데이트는 좀 기존의 select from이라든가 delete from하고 다르기 때문에 업데이트 set where, insert into value. 근데 테이블이 어디에 오는지도 가끔이 아니라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DCL은 제어죠, 제어. 무결성. 지난 1회 때도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DCL.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련 명령어들, commit, 완료했다. 롤백은 취소하다가 취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하는 그랜트, 권한을 해제하는 리복 관련 명령어들도 있고, 조작어에 해당되는 건 뭐 있어요? 조작어 그러면 자, 여기서는 select밖에 없네요. 얘네들은 DDL이 되겠죠. 얘는 DCL이 되는 거니까 얘는 현재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정규화. 자, 정규화란 중복 데이터를 최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복을 최소화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1회 때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중복을 최대화한다 라고 했던 문제 기억나시나요? 중복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해설에다가 밑에다가 중복을 최소화하는 과정은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중복 최소화는 논리적 설계에서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물리적 설계. 자,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데이터베이스 순서 그때 설명했었죠. 개, 눈물. 그렇죠. 개 원래는 논물이죠.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설계를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외우기 쉽게 개, 눈물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을 최소화하는 과정은 논리적 설계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물리적이 아닙니다. 자, 45번 문제. 인쇄 미리 보기의 페이지 설정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인쇄 미리 보기 페이지 설정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고서를 아무거나 하나 띄워놓고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자, 구매 정보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놓고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지 설정에 인쇄 옵션 탭입니다. 인쇄 옵션 탭. 자, 먼저 여백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여백. 그 다음에 데이터만 인쇄라는 것입니다. 기존 서식, 줄 같은 거 막 우리 편지지, 이쁜 편지지 보면 꼭 그림 그려져 있고 선도 그려져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만 인쇄를 하겠다. 서식 같은 거 필요 없이 입력된 데이터만 인쇄를 하겠다라는 데이터만 인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가로, 세로로 인쇄를 할 건지, 용지의 크기를 할 건지, 프린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열에 대한 내용들은 앞에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 부분에 대한 것. 이것도 열 부분이네요. 자, 인쇄 옵션, 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인쇄 옵션과 페이지. 인쇄 옵션에는 자, 테두리, 눈금선, 그래픽은 인쇄하지 않고 데이터만 인쇄하는 거 있었죠. 자, 데이터만 인쇄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페이지 탭에서는 인쇄 용지 크기, 방향, 프린터를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열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열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열 크기가 있습니다. 열 크기. 너비와 높이가 있죠. 자, 본문과 각계 여기 있습니다. 자, 본문과 각계는 열의 너비와 높이를 보고서 본문의 높이와 너비와 높이에 맞춰서 인쇄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눈금 설정과 열 개수. 눈금 설정에 열 개수가 있습니다. 현재 열 개수가 자, 열 크기도 있네요. 여기 눈금 개수
열 개수, 열 크기. 자, 열 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눈금 설정에 보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금 설정 2. 자, 그래서 눈금 설정 2라고 되어 있는데, 눈금 설정과 열 크기에 비해 페이지의 가로 크기가 작은 경우 자동으로 축소하여 인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 크기를 한번 봐볼게요. 열 크기. 지금 현재 2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현재는 1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인쇄 미리 보기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내용이 쭉 아래로 들어오네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가 자, 구매 테이블을 한번 볼까요? 구매 테이블. 자, 구매 테이블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매 테이블로. 구매 테이블이 아니라 구매 보고서죠, 보고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또 여기다가 써놨네요. 자, 14년 이에 45번 문제 페이지 설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로 해야 되는 게 가장 비슷하게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품별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 디자인 모드로 돌려서 페이지 설정에 가서 보시면, 페이지 설정이 현재 페이지에 열에 2로 되어 있네요. 2로. 자, 2로 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2열로 나옵니다. 자, 1열, 2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잘렸어요. 지금 현재 뒤에가 잘려버렸어요. 자, 그러면 얘를 1열로 다시 한번 놔보겠습니다. 1열로 해서 한번 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1열로. 자, 확인.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래로 쭉 나열됩니다. 아래로 쭉. 자, 그리고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가죠. 자, 그런데 다시 2열로 한번 가볼게요. 2열로. 자, 이게 한글 같은 거에 단의 의미를 갖습니다. 단의. 자, 그랬더니 자, 이 페이지에는 여기 또 없어요. 내용 2페이지에. 이게 조금 남아있네요. 자, 이렇게 두 단으로 갑니다. 두 단으로. 자, 한 단, 두 단 이렇게 날아가죠. 자, 그럼 이번에는 3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을 3단으로. 자, 그랬더니 두 개밖에 안 보이네요. 왜? 옆에 있는 종이가 없어서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로로 한번 나타나 보죠. 3열로 나타나는지.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3열로 나타납니다. 역시 잘리죠. 2열까지 나타나고 나머지는 잘립니다. 자동으로 축소해서 인쇄가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잘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축소하여 인쇄가 아니라 나머지는 잘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 개수, 단의 의미로, 열 개수는 단의 의미로 열 크기가 부족한 경우, 너비가 부족하고 자동으로 축소되지 않고 일부 데이터는, 자, 1열로 설정될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만 나오고 2열로 설정이 된 경우는 이렇게 2단으로 두 개가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5번에는 정답이 자, 자동으로 축소가 되지 않고 잘려서 표시하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4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6번 문제. 자, 4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가 보고서 문제 있었죠. 자, 페이지 머리글 다시 한번 보면 페이지 머리글, 보고서 머리글, 또 그룹 머리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룹 머리글. 자, 페이지 머리글은 1페이지에만 나오는 거, 아니, 보고서가 1페이지죠. 보고서가 한 번만 나오는 겁니다. 페이지 머리는 매 페이지마다 나옵니다. 매 페이지마다. 그러면 그룹 머리글은 그룹마다 나옵니다. 자, 여기서 와이어, 감색이 그룹이 틀리죠. 와이어끼리 여기 쭉 모여 있는 겁니다. 감색이끼리 쭉 모여 있습니다. 즉 그룹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이런 것들이 그룹 머리글이죠. 그럼 얘도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또 여기 나온다, 이 제목도 여기에 나온다면 이 부분도 그룹 머리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맨 위에 한 번밖에 없죠. 자, 그리고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현재 몇 페이지인가요? 7페이지 중에 5번째 페이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예요? 그룹 머리글이다. 그룹 머리글이다. 왜? 그룹마다, 그룹이 시작할 때마다 어떤 제품이 바뀔 때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룹 머리글입니다. 그러면 얘는 보고서 머리글일까요? 보고서 머리글일까요? 페이지 머리글일까요? 자, 중요한 건 현재 7페이지, 전체 7페이지 중 5페이지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보고서 머리글이었다면 여기에 안 나타나야 돼요. 왜? 1페이지의 첫 번째만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5페이지인데도 여기에 나타났다는 말은 얘는 보고서 머리글이 아니라 페이지 머리글이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품별 납품 현황을 표시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뭐라고요? 보고서 머리글이 아니라 페이지 머리글이다. 오케이 발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명, 납품일자,
제품명, 납품일자 등의 레이블, 이런 걸 레이블이라고 하죠. 이름. 두 개의 선, 여기 위에도 선이 있고 아래에도 선이 있네요. 두 개의 선이 여기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그룹 머리글에 작성을 했다. 그룹 머리글에. 자, 그런데 그룹 머리글에 작성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설정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설정했다. 자, 그렇다면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그룹 머리글이란 그룹이 바뀔 때마다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현재 몇 개예요? 5개. 근데 하나, 둘, 셋, 넷. 하나는 어디가 있죠? 하나 없네요. 근데 왜 5개? 잘못된 건가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문제가 몇 번이죠? 46번 문제네요. 46번 문제. 자, 그렇다면 46번 문제가 여기에 없네요. 자, 그렇다면 우선 이 보고서는 닫고, 자,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고, 자, 여기 구매정보 보고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만 알죠. 자, 구매정보 보고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현재 1페이지라고 나와 있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은 자, 구매일자 이런 거 선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이오드, 제품명이 다이오드네요. 자, 밑에는 로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는 로직. 제품명이 다르죠. 다르니까 나오고 있네요. 즉, 이 부분은 뭐예요? 그룹 머리글이라는 겁니다. 그룹 머리글. 자, 그렇다면 맨 위에 나와 있는 구매 정보. 구매 정보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나요? 다음 페이지에 봤더니 안 나오네요. 그렇다면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맨 위에 있는 이 구매 정보는 페이지 머리글? 노노노노. 보고서 머리글입니다. 그러면 한번 디자인 보기를 봐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디자인 보기를 보면 보고서 머리글에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제품명 머리글이죠. 그룹 머리글. 제품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룹화 기준이 제품명이죠. 그래서 그룹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했듯이 이 페이지에는 안 나타나요. 이 페이지에는 안 나타나죠. 자, 그러면 어디로 오면 되겠어요? 얘가 페이지 머리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페이지 머리글로. 자, 페이지 머리글로 잘라내기를 해서 컨트롤 X 잘라내기를 해서 컨트롤 V 페이지 머리글로 옮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1페이지는 나옵니다. 2페이지로 가볼게요. 2페이지도 나오네요. 자, 페이지 머리글. 근데 여기는 왜 아무것도 없죠? 여기. 그룹이 바뀌면 나온다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룹이 바뀌면 나온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점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11개가 있어요. 11개.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머지 3개는 어디 갔죠? 이전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 끝에 보시면 자, 로직이 3개가 남아있습니다. 로직이 3개가. 자, 그래서 이전에는 다이오드였었죠. 여기가 다이오드. 그런데 제품명이 바뀌어서 그룹 머리글이 반복 실행이 됐습니다. 반복 실행.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했을 때 얘네들은 로직이에요. 로직. 그렇죠. 그러면 그룹명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룹명이. 자, 우리는 이 그룹 머리글은 어떨 때만 그룹명이 제품명이 바뀔 때만 나오는데 앞에 있는 로직과 첫 번째 있는 로직과 이 페이지의 첫 부분에 있는 로직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그룹 머리글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자, 앞에 5개가 여기 5개가 있다라는 말은 4개밖에 없어요. 그럼 앞에 한 페이지에 즉 5페이지에 4페이지 맨 끝에 하나가 와이어가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룹이 안 바뀐 상태니까 얘가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룹이 안 바뀌었습니다. 현재. 그런데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 반복 실행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복 실행 구역. 자, 그룹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데 페이지가 바뀌면서 그룹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이 안 바뀌었을지라도 자, 페이지가 바뀌면 또 나오게 해라라는 겁니다. 제품명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머리글이죠? 머리글에 넣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반복 실행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주시면 자, 이제 1페이지죠. 현재 1페이지. 자, 로직이 3개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로직이 11개인데 앞에 3개가 이어졌는데도 여기에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동일 그룹 안에서는 원래 안 나오는데 자, 페이지가 바뀌면 자동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2번은 오케이, 맞는 거죠.
자, 3번. 자, 납품 수량이 100 이상인 데에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한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입혀진 것 같아요, 여기에. 여기도 입혀졌고, 여기도 입혀졌죠. 봤더니 100개 넘고, 100개 넘고,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거. 100개 이상인 경우에, 자, 다음과 같은 조건부 서식이 설정됐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와이어, 감세기 등의 제품명 컨트롤은 그룹머리 글에 있다? 자, 그룹머리 글은 그룹별로 한 번씩인데, 자,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이 그룹 머리글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그룹 머리글에 있었다면 한 번만 나와야 됩니다. 한 번만. 자, 한번 봐볼까요, 밑에. 자, 그룹 머리글에다가 옮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룹 머리글에다 옮겨놓으면 한 번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본문에 작성이 돼 있어요. 본문에 작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 개 나오죠. 자, 얘를 다시 한번 그러면, 자, 원래대로, 자, 얘는 맨 위로 올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자, 페이지 머리글로 옮겨보겠습니다. 페이지 머리글로.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머리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머리글로.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면 결과가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아까 왜요? 그룹 머리글은 그룹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만 나온다. 로직 한 번 나오죠. 그런데 우리 결과에 보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여러 줄이. 4개, 5개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얘네들은 연속 반복되는 애들은 본문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본문에.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얘네들을 옮겨주고, 자, 얘네들도 다시 원래대로 옮기겠습니다. 자, 쟤는 냅두죠. 우선 냅둬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동일 제품 날짜라든가 뭐 제품명이 동일한 경우 밑에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죠. 이런 경우들은, 자, 본문에 있는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자, 모드에서 한번 봐볼까요? 자,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또.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중복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니오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니오로 넣고 보면은 이렇게 다이오드도 똑같이 나옵니다. 본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내용을 한 번만 나타내라 라는 의미로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한 번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와이어 내용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죠? 중복 내용 숨기기가 예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보면 와이어, 감세기 등의 제품명은 그룹 머리글을 이용해서 한 번만 나타낸 게 아니라 중복 내용 숨기기를 이용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자, 그룹 머리글에 작성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한 번만 표시되지만 와이어는 4개의 레코드, 감서기는 5개의 레코드. 현재, 자, 와이어는 뭐 여기 5개 하나 빠져있지만 감세기는 4개 이렇게 연속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중복 내용 숨기기를 설정한 것이라는 거. 자, 그리고 아래 내용들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뭐 있었죠? 자, 현재 납품 건수가 5개인데 4개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룹 머리글에서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47번 문제 내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보내기. 이전 문제에서도 뭐 내보내기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테이블이나 쿼리, 폼 등은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내보낼 수 있다. 뭐 특히 엑셀로도 내볼 수 있었는데 보고서만 엑셀로 안 됐던 거 기억하시죠? 자, 테이블을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로 내보내는 경우 정의 및 데이터를 낼 건지 정의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쿼리를 엑셀이나 HTML 형식으로 내보내는 경우 SQL문이 아니라 SQL문 실행 결과가 저장된다. 자, 뭐 HTML 형식으로 내보낼 때, 엑셀이나 HTML 형식으로 내보낼 때는 SQL문이 저장이 되지 않고 실행 결과가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은 내보내지 않고, 자, 보고서만 내보내는 경우 온본 테이블이 없으므로, 자, 데이터는 표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런 보고서들은 뭘로 만들어지는 거죠? 테이블이나 쿼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테이블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별도로 테이블을 내보내지 않아도 이 안에서 모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워드 형식으로 한번 내보내 볼게요. 자, 워드 형식으로 바탕화면에다가 한번 내보낼게요. 데이터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열어보시면
이 안에 서식만 있는지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대로 내용이 들어와 있죠. 내용이.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보시면 테이블이 없으므로 데이터는 표시되지 않는다. 이미 보고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보내면 데이터가 그대로 표시되고, 보고서는 이전 문제에서 보고서는 엑셀로 내보낼 수 없고 스냅샷 형식으로는 내보낼 수 있다. 자, 테이블 폼 쿼리는 엑셀로는 되고 스냅샷은 또 안 된다.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48번 문제. 데이터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 얘는 닫고 이제 얘도 닫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여기 우리가 뭔가를 입력을 하고 필드명을 놓고 여기 보시면 텍스트 메모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겁니다. 숫자 형식을 설정하면, 자, 한번 볼까요? 숫자를 설정하려면 기본적으로 뭐죠? 정수롱으로 들어갑니다. 정수롱으로. 자, 그래서 실수가 아니라 정수롱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자, 예, 선택된 건 -1로, 아니요는 0으로 들어갑니다. 1년 번호는 자동으로 일씩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으로 값을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일씩 증가하는 겁니다. 자, 텍스트는 최대 255자까지 우리가 실기시험에도 이런 유형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얘를 텍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255자까지. 255자를 넘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메모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5자까지. 따라서 1번, 숫자는 기본적으로 정수롱으로 설정된다라는 거. 자, 49번 문제. 인서트문, 삽입문이죠. 인서트 into value라고 그랬습니다. 삽입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앞서도 우리가 설명했지만 insert into 뒤에 바로 테이블명이 온다. 그리고 value의 뒤에는 추가할 단어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insert into, 뭐죠 이게? 학생 테이블에 뭐를? 수험번호, 성명, 과학, 이 세 개의 필드를 입력을 하고 실제 값은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레코드를 한 번에 여러 개의 테이블로 동시에 추가할 수 있다. 자, 필드 값을 직접 입력하거나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를 추출하여 추가할 수도 있다. 레코드 전체 필드를 추가할 경우 필드 이름을 우리가 여기다 필드를 써주고 있죠. 뭐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부분만 할 때는 이렇게 일부분만 써주지만 전체를 할 때는 안 써줘도 이름을 생략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3번은 우선 맞는 것 같고, 하나의 인서트문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레코드와 필드를 삽입할 수가 있다. 자, 여기는 여러 개의 필드죠. 그럼 레코드도 여러 개 삽입할 수 있나요? 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개의 레코드를 한 번에, 여기도 여러 개의 레코드라고 있네요. 여기도 여러 개의 레코드, 여기도 레코드. 자, 그럼 두 개가 똑같은 거네요. 비슷한 거네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에도 동시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경우에는 하나의 레코드, 필드는 여러 개지만 하나의 레코드를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부서 2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 부서 2 테이블, 여기 한번 봐볼까요? 부서 2 테이블에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부서 2 테이블에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레코드가 있네요. 자, 5개의 레코드를 어떻게 해요? 자, 부서 2 테이블로부터 검색을 해서 모든 테이블이죠. 모든 테이블의 모든 자료입니다. 부서 1로 추가하겠다. 자, 그러면 부서 2에 있는 6개 전부 다 뭘로 끝나죠? 6으로 끝나요. 6으로 끝나는 자료를 부서 1에다가, 얘네들은 6으로 끝나는 자료가 없죠. 여기다가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5개인데 5개가 또 추가가 되면 10개가 되는 거죠. 즉 테이블에서 테이블로 추가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서 2 테이블에 있는 모든 자료를, 부서 2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부서 1 테이블에다가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 개의 레코드를 한 개의 테이블에다가 추가하죠. 저기도 보면 여러 개의 레코드를 삽입할 수 있지만 여러 개의 레코드를 여러 개의 테이블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개의 레코드를 동시에 추가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의 테이블에만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자, 여기도 인서트 디자인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이 부분만 이렇게 잠깐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들기에 가서 쿼리 디자인 있죠. 쿼리 디자인.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닫기. 그리고 우리 여기 문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부분만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SQL이라는 게 있습니다. SQL에다가 이걸 지우고 붙여넣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5개 행. 5개 행. 부서 2테이블에, 자, 부서 2테이블에 6으로 끝나는 자료들을 어디로? 부서 1테이블에다가 삽입을 하겠다. 여기는 5가 없어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실행을 하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1테이블에 이제 6번 애들이 모두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레코드를 한 테이블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2개의 테이블에는 동시에 못 집어넣습니다. 따로따로 해야 되겠죠, 이제.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SQL 문이네. 또 50번 SQL 문제가 됐습니다. 얘는 자, select from where. where는 조건입니다. 조건. 자, T2 소재지가 이는 뭐뭐죠? 또는 그런 말입니다. 서울 또는 수원. 서울 또는 수원. 이거나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이 조건만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테이블 T1과 T2의 품번이 같은 경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T1과 T2에서 품번이 일치하는 거. 이것만 맞으면 돼요? 이것도 맞아야 되죠. 이것도. 자, 소재지가 서울 또는 수원. 이것만 맞으면 돼요? 이것도 맞아야 되죠.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따라서 1번과 2번은 틀린 겁니다. 자, 각각 맞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테이블 1의 품번 필드와 T2의 소재지 필드만. 자, 우리가 select가 검출하는 거예요. 검색하는 거. 뭐예요? T1의 품번. 맞죠? T1의 품번. T2의 소재지가 아니라 제조사여야 됩니다. 제조사. 그래서 T1의 품번과 T2의 제조사만 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1번 매개변수라는 거 있네요. 매개변수. 매개변수는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 자, 매개변수 코리도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매개변수 14년 이후에 51번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에 있는 매개변수는 한번 지워버릴게요. 잘라내기를 했습니다. 컨트롤 X. 그랬더니 이렇게 쭉 데이터가 나타나죠. 쭉 데이터가 나타나요. 영업부, 뭐 관리부, 기획부 이렇게 쭉 나타나요. 자, 그런데 부서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부서명을 입력까지만 할게요. 부서명을 입력. 자, 이렇게 대괄호 형태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쓴 내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부서명을 입력. 자, 그럼 여기다가 영업부. 그러면 영업부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매개변수란 사용자한테 어떤 거를 지르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하면 자, 그 내용에 맞는 것만 찾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like.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었죠. like는 뭐뭐를 포함하는 거죠. 내가 일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일부. 자, 그러면 그 일부 단어를 쓰면 별표, 여기도 별표, 여기도 별표. 앞뒤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든 그 단어만 포함하면 모두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볼까요? 0만 써볼게요. 0. 0만 쓰면 영업부가 쭉 나타나죠. 뭐 관리부. 다시 실행을 해서 관만 쓰면 관리부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관리 1부, 2부, 3부 했을 때 관만 쓰면 1, 2, 3, 4부가 쭉 연결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게 매개변수 쿼리입니다. 매개변수. 자, 그렇다면 매개변수 쿼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뭐라고죠? 이런 대괄호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옳지 않은 거니까 우선 2번이 땡이네요. 자, 매개변수 쿼리는 쿼리 실행 시 조건을 입력받아 조건에 맞는 것만 반환한다. 자, 얘는 틀렸고, 자, like와 함께 와일드카드, 별표죠. 와일드카드가 별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문자를 사용하여 필드의 값 일부를 검색하여 조건을 만들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은 뭐죠? 이거는 매개변수에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포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라는 점. 이렇게. 여기는 뭐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죠? 자, 부서명 일부 단어를 입력하세요. 그랬으니까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자, like 이런 것들도 들어간다는 거. 자, 52번 문제. 52번 문제는 09년, 11년, 12년 유사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instr이 뭐 하는 함수냐? instr. 우리 엑셀에 find 함수 찾아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find 함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자, cd를 찾아라. cd가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걸 찾습니다. 얘가. 그럼 얘가 몇 번째 글자예요? 세 번째. 이건 t는 네 번째 아니에요? 한 문구으로 봐서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자, 37 하나만 맨 앞에 것만 찾게 되는 겁니다. 맨 앞에 것만.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instr I have a dream. A가 어디 있느냐? 여기도 A 있고 여기도 A 있고. 그런데 여기 몇 번째예요?
I 공백도 씁니다. I 공백 네 번째. 그래서 4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H가 여기도 있고 H는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공백 세 번째 거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 자, 인상 갱신을 하는 거죠. 갱신. 다 그리고 업데이트입니다. 다 문제가 업데이트예요. 업데이트는 뭐였죠? 업데이트 셋 웨어. 1번은 틀렸 거죠. 프롬이 들어갔으니까. 업데이트 셋 웨어. 우선 2번은 맞는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업데이트 셋 프롬 땡. 업데이트 셋 웨어. 둘 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업데이트 뒤에 테이블명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업데이트 뒤에 테이블명이. 자, 그리고 셋 뒤에는 조건이 옵니다. 자, 셋 웨어 뒤에 조건이 오고 셋 뒤에는 업데이트할 내용이 옵니다. 업데이트할 내용은 급여를 1.2%, 120%로 증가하는 거니까 셋 뒤에 인상할 내용이 나와야 되고 업데이트 뒤에는 테이블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뒤에 테이블명, 문제에서 사원 테이블이라고 그랬으니까 테이블명이 나오고 셋 뒤에는 인상폭 20%니까 인상할 부분들을 갱신할 부분들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4번 문제. 자, 54번 문제의 경우에는 두 테이블의 관계 설정. 자, 우리가 관계 설정에는 1대1의 관계, 1대 다의 관계, 다 대 다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1대1이나 1대 다는 바로바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 대 다의 관계는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왜? 자,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려면 기본키가 필요해요. 기본키가. 자, 기본키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죠? 2014년 1회 때도 문제를 봤었는데 관계를 하려면 반드시 기본키가 필요하다? 자, 기본키를 설정하기 싫으면 인덱스를 예중복 불가능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왜 중복 가능이죠? 자, 여러 개 동시에 설정할 때는 인덱스 중복 가능도 설정합니다. 하나만 할 때는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는 4번이 중복 불가능인가요? 자, 아무튼 중복 불가능 또는 기본키 둘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중복 불가능도 여러 개가 나오지 않겠죠? 자, 기본키도 여러 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대 다, 둘 다 여러 개가 나왔다라는 말은 기본키도 중복 불가능도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 대 다 관계의 경우 두 테이블을 직접 다 대 다 관계로 설정할 수가 없다. 왜? 1이라는 중복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다 중복이 돼버렸으니까 다가 중복이 됐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자, 과목 코드도 다예요. 아이디도 다예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자, 과목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이 있다. 이렇게 과목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인데 한 학생이 여러 과목을 수강했다. 또 여러 학생이 한 과목에 수강했다. 이런 게 다 대 다가 되겠죠. 자, 그럴 때는 기본키도 인덱스 중복 불가능도 설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두 개의 아이디를 두 개의 각각의 다 대 다의 관계를 하나로 모아서 여기다가 기본키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얘랑 1대다, 얘랑 1대다 이렇게 다 대 다의 관계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두 테이블을 직접 다 대 다로 관계를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 4번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참조 무결성이라는 게 있고 개체 무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는 외래키 필드에 입력을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면 자, 1대 다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1은 무슨 기본키입니다. 기본키. 다는 외래키죠. 외래키. 즉 외래키에 문제가 걸렸을 때 참조 무결성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키 쪽에 오류가 걸렸을 때는 개체 무결성의 오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개체 무결성. 그래서 외워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기본키는 개체 무결성, 외래키는 참조 무결성. 자, 그래서 현재는 외래키에 입력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참조 무결성 유지를 걸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문제. 55번 문제. 폼 만들기 기타 폼 모달은 뭐예요? 현재 창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모달입니다. 자, 그럼 모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타 폼 모달 대화 상자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모달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만들기에 가서 기타 폼에 가서 모달 대화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단지 확인과 취소 버튼만 있어요. 자, 그리고 얘를 한번 보면은 확인을 눌러도 저장할까요? 저장 한번 해볼까요? 자, 폼은 그냥 폼 이름이라고 하죠. 폼 1로. 자, 확인을 눌러도 종료되고 취소를 눌러도 종료되고 그렇죠. 자, 이렇게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창을 종료하기 전에는 다른 작업을 못하게 만드는 게 모달입니다. 모달. 자, 그래서 이거는 지우고 예,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기 기타 폼 모달에서 생성하였다. 모달 상자의 폼 실행에 자, 두 개의 버튼이 나오죠. 확인과 취소가 나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폼이 열린다. 확인도 닫고 취소도 닫고 둘 다 창을 닫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버튼이 나오며 폼 보기를 통해서 확인, 취소 실행 시 모두 폼 대화 상자가 닫히게 된다. 3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56번 문제. 자, CMD 숨기기 단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기기. 자, 숨기기는 비주얼이 뭐예요? 비저블이죠. 비주얼이 아니라 비저블이 뭐예요?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보인다. 자, 그런데 우리는 숨겨, 표시하지 않도록 그랬습니까? 비저블을 true로 주면 보이는 거죠. 비저블을 true로 주면 안 됩니다. 비저블을 true로. 그래서 false로 가야 돼요. 자, 만약에 보여라! 그렇다면 true로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표시하지 않도록 했으니까 숨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번이 맞느냐, 4번이 맞느냐? 4번인가요? 3번. 3번이 맞느냐? 자, 그런데 뭐를 숨기라고 그랬죠? 데이터 듀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자, 이 느낌표는 폼이나 보고서에 붙는 겁니다. 폼이나 보고서에. 근데 얘는 그냥 컨트롤이에요.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는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컨트롤. 자, 그래서 느낌표가 들어가면 안 돼요. 느낌표가. 테이블이나 폼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컨트롤은 느낌표 없이 폴스를 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느낌표는 폼 보고서명 뒤에 들어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7번. 필드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런 것들도 뭐 시험에 충분히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도 아직까지 거의 나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숫자, 입력 마스크 걸 수 있죠. 자, 입력 마스크 걸 수 있고, 또 뭐 텍스트도 입력 마스크를 걸 수 있고, 메모 한번 해볼까요? 메모는 입력 마스크가 없어요. 즉 이런 것처럼 자, 입력 마스크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통화 형식에서만 입력 마스크 이런 것들은 다음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텍스트, 숫자, 날짜, 뭐 통화 이런 거에만. 자, 필드 값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필수 항목을 걸어줍니다. 필수를 해주면 입력을 하지 않고서는 넘어가지 못하게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예, 아니오에는 yes, no, true, false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숫자 일련 번호 만 우리가 보통 옳지 않은 거 그러면 만 들어가면 찍는 그러면 90% 맞는다고 그러죠. 이거는 틀린 문제예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예, 아니오에서는 true, false, yes, no, on, off 세 가지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숫자 일련 번호에서만 필드 크기. 자, 여기 보시면 필드 크기 없죠, 여기는. 자, 필드 크기 없고 텍스트 이런 필드 크기를 지시할 수 있는 것들이 자, 텍스트 숫자 일련 번호 형식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58번 문제 탭 순서. 자, 이 경우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여기 보시면 2014년 2회 58번 탭 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를 이용해서 정렬의 탭 순서를 눌러봤어요. 탭 순서. 자, 그럼 본문이죠, 본문.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4번 성명이 먼저인데 근무 연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근무 연수는 틀리죠. 자, 이럴 때 자동 순서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4번 성명, 근무 연수, 부서 이름, 부서장, 그 다음에 하이폼, 사원,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CMD 미리 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 4번 여기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자, 그럼 폼머리걸로 한번 가볼까요? 자, 폼머리걸도 자, 4번 얘가 뭐예요? 얘는 뭐예요? 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자, 컨트롤이라든가 버튼 같은 것만 됩니다. 자, 그러면 찾기 종료가 맨 뒤에 있는데 왜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역시 이런 것들도 자동 순서를 주시면 순서가 맨 뒤로 종료가 맨 뒤로 갔죠. 이렇게 자동 순서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템 순서는 폼에 컨트롤을 추가하여 작성한 순서로 기본적으로 내가 작성한 순서로 되는 겁니다.
탭 순서는 뭐예요? 탭 순서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탭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탭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탭 누르니까 1이 가버리죠, 1이. 자, 그 다음에 또 1이 오고 이렇게 순서가 지 맘대로예요. 이거를, 자, 정렬에 가서 탭 순서에 가서 얘를 자동 순서로 주고 확인을 한 다음에 폼에서 보기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차례대로 이동하는 게 탭 순서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값은 뭐 탭 정지 기본값은 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2번 위에서 아래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도 별이 4개 이전에 출제됐던 문제들입니다. 자, 레이블 컨트롤 아까 우리 이런 것들 여기는 없네요. 자, 이런 거 뭐 값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써놓은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선도 안 되고. 자, 그래서 뭐 이미지, 사각형, 도형 이런 것들, 자, 탭 레이블 컨트롤 이런 것들은 자 순서에 적용이 안 된다. 또 보고서에는 보고서 컨트롤에는 적용이 안 된다. 폼에만 적용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5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59번 문제. 자, 피벗 테이블. 우리 엑셀에만 피벗 테이블이 있는 줄 알았는데 XS에서도 피벗 테이블이 있네요. 자, 피벗 테이블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자, 얘는 닫고. 자, 피벗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59번 문제 피벗 T라고 되어 있죠? 구매 T. 자, 그런데 이게 무슨 T 피벗 테이블이야? 이런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자인 보기요, 현재. 피벗 테이블 보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왔죠? 그 다음에 필드 목록을 이용해서, 자, 이거 한번 다 빼볼까요? 딜리트. 자, 얘도 딜리트, 얘도 딜리트, 딜리트, 딜리트 눌렀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제품 번호를 여기에 행이라고 되어 있죠? 행 필드로. 자, 그 다음에 4번은 여기 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 필드로. 자, 그 다음에 구매 수량도 알아보고, 단가, 구매 금액, 이렇게 여러 개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머리 글로 드래그해 설정할 수 있다. 오케이, 맞죠? 자, 한 번에 하나의 필드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세부 정보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안에 우리가 값을 3개 집어넣었죠. 세부 정보에는 하나의 필드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를 요약하여 보기 쉽게끔 알아볼 수 있고, 폼의 기타 폼 피벗 테이블 만들 때는, 새롭게 처음부터 만들 때는, 자, 만들기 기타 폼의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렬로 또 세부 영역으로, 여기 세부 정보죠? 세부 영역으로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9번에는 하나의 필드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필드를 표시할 수 있다. 한 개 이상의 필드를 분석할 수 있고, 자, 기타 폼 피벗 테이블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자, 이제 좀 장시간 강의를 했나요? 자, 마지막 문제 힘내시고. 자, 기본 폼과 하이 폼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폼과 하이 폼 얘를 한번 열어볼까요? 아, 얘가 아니라 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60번 문제도 여기서.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이 위에가 기본 폼입니다. 얘가 하이 폼이에요. 하이 폼. 자, 그래서 기본 폼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여기다 놓고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보기를 우리가 단일 폼이 있고 연속 폼이 있죠. 여러 개의 레코드를 나타내 주려면 연속 폼으로, 하나의 레코드만 나타내려면 단일 폼으로, 얘를 연속 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하이 폼이나 어쩌고 폼은 연속 폼으로, 하이 폼 등이 있는 폼은 연속 폼으로 표시할 수가 없다. 즉 기본 폼은 단일 폼만 작성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하이 폼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현재 하이 폼은 4개가 표시되어 있죠. 3개, 4개. 그러면 연속 폼이겠네요. 자, 그러면 하이 폼에 대해서 현재 연속 폼인 것 같으니까, 자, 연속 폼이죠. 얘를 단일 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밖에 안 나타나죠. 즉 하이 폼은 연속 폼, 하이 폼, 연속 폼, 단일 폼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1대 다의 관계에 있을 때 하이 폼은 1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하이 폼이 1인가요? 하이 폼이 다죠. 하이 폼이 다. 자, 그 다음에 기본 폼은 1. 그래서 하이 폼은 연속 폼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하이 폼은 연속 폼으로 가능하고 기본 폼은 연속 폼이 불가능하다. 자, 최대 7수준까지 하이 폼을 만들 수 있고, 하이 폼은 테이블이나 쿼리, 하이 보고서도 역시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이폼, 다른 폼을 이용해서,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0번에 틀린 내용은 1번이 틀린 거죠. 자, 기본 폼은 1, 하이폼은 다. 순서가 반대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모두. 자, 이 문제는 또 2013년 3회 때 59번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된 문제이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2회 정기기출 문제 60번까지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2014년 마지막 3회 정기기출 문제만 남겨두고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